여러분, 기업 세 곳 중에 한 곳이 이자도 못 낸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664개 상장사 중에 한 개 기업 비중을 조사를 했습니다. FN가이드에서 조사를 했는데 34.9%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개 기업이라는 것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란 뜻이거든요. 1 미만이란 뜻은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말합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34.9%, 35%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기업 세 곳 중에 한 곳이지 사실상 세 곳 중에 한 곳이 넘지요. 저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상장사입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장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기업 환경이 그나마 좋은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상장을 하지 못한 기업은 이거보다 더 나쁠 수도 있겠죠. 물론 좋은 기업이 상장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상장사들의 이자 보상 배율이 이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수치라고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 작년 3분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은 최악이었거든요. 39.9%. 예. 639개였습니다. 그 당시는 1600개를 조사를 했고요. 예. 2021년에는 1690개를 조사했는데 574개가 한 개 기업이었습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33.9%입니다. 그런데 2022년은 더 커졌습니다. 1644개를 조사를 했는데 581개가 이자도 못 내요. 퍼센테이지로는 34.9%예요. 굉장히 낮죠. 1년 전에 비해서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굉장히 나빴잖아요.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은 좀 좋아진다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거기에 비해 보면 2022년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2022년은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도 아는 대기업입니다. 롯데케미칼, 현금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기업입니다. 이마트, 잘 나가는 소매 유통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넷마블, 게임 회사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말입니다. 지금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에요.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요, 2021년 3분기만 하더라도 5.12%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를 갚고도 굉장히 많이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 2%가 아니고 5.12배입니다. 1, 2배. 예, 갚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 3분기는 영업 적자니까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예, 2021년 3분기에는요 22.79배였습니다. 무려 23배였어요. 그러던 롯데케미칼이 2022년 3분기에는요 영업 적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라는 이야기죠. 물론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해서 현금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 아니죠.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66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이자를 못 갚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5.31배였거든요. 그런데 영업 적자로 전환했으니 대기업들이 지금 심각해요. 게다가 업종 불문입니다. 게임회사, 유통회사, 화학회사 그리고 전자회사까지도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1년 동안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면 이게 갑자기 영업 적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내리 영업 적자를 내는 곳,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합니다. 롯데쇼핑이에요. 롯데쇼핑은요 3년 내리에요. 3년 내리. 2022년 3분기에도 0.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죠. 한진칼은요 좀 좋아졌다고는 해요. 2020년에도 적자, 2021년에도 적자, 2022년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0.18배. 상황이 나쁘죠? 굉장히 나쁩니다. 현대중공업 보세요.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중공업이 진짜 상황이 나쁘다는 게 이런 건데요. 2020년 3분기에는 0.85배였습니다. 0.85배도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그런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2021년에는 적자, 2022년에도 적자. 대기업들이 지금 적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진칼은 그나마 이해가 되죠. 코로나19의 어떤 위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했다. 게다가 좀 좋아지니까 여기는 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롯데쇼핑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2020년 0.45배, 2021년 0.27배, 2022년 0.8배. 뭐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현대중공업도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선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인데 이 대표 산업의 맏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3년 내리 영업 적자 아니면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경쟁력이 그만큼 최악이 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11월까지 기업 대출을 보면 5.67%입니다. 이게 2020년 11월만 하더라도 2.72%였던 기업 대출이 지금 2배가 됐습니다. 2배. 그러면 좀비 기업들, 한계 기업들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 이게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대기업 내에는 여러 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기업도 있겠죠. 그 기업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연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라면요. 대기업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2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게다가 기업 부채 보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2분기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이에요. 2472조 3천억 원입니다. 2472조 3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기업 부채가 역대 최고잖아요. 이런 최고 상황에서 지금 경기가 만약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버텨낼까요? 진짜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물경제 하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작은 단서가 나오면 그 단서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이 지금 35% 가까이 34.9%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뜻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면서 300억 달러라는 투자 유치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아마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회복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업종 중에 하나만 나쁘다 이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업종, 전 산업에서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배려하고요. 또 그에 따르는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더 강력하게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요. 기업들의 실물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면요. 투자에 대한 것도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노의 매수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실물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내 스스로 결정해서 투자를 하지만 반드시 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참고 삼아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 하면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